작년에 여드름 PTT 관련해서 강의 갔다 오고. 그렇죠. 이전에 저희 그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좀 의뢰가 와가지고 PTT 강의했었고, 그때 교수님들한테 PTT 하면 여드름도 좋아지는데 리프팅이랑 피부결, 모공도 좁아진다는 내용으로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하실 게 많으시죠? 많죠. 그러니까 이전에 PTT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PTT 하다 보면 리프팅이랑 피부결, 모공이 좀 좁아지는 게 관찰되거든요.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PTT는 피지선을 좀 줄여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입니다. 약 10년 전에 하버드 의대 피부과에서 이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드름은 결국 커져 있는 피지선이 문제죠. 그래서 이 커져 있는 피지선에다가 PTT 입자를 바르고 초음파 진동을 주고 입자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롱폴스 레이저를 조사해서 입자를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커져 있는 피지선에 열적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럼 피지선이 정상적인 크기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당연히 입자가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진 열로 주변에 있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 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진피로 쫙 퍼지겠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진피들은 너무 강하게 손상 줄 정도의 열은 아니지만 콜라겐을 만들어낼 정도의 열을 주게 되겠죠. 이 열이 새로운 콜라겐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써마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써마지도 결국은 고주파를 진피층에다가 주게 되고 그 고주파가 열로 바뀌게 되고 그 열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열이 들어가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대 의국가서 강의했던 내용은 저희가 PTT를 했을 때 일부 선생님들, 저희 동료 선생님들께서 그런 피부결 개선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나요? 물어봤더니 제네시스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3도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 정도 열로는 PTT 효과도 제한되고 진피 콜라겐 늘리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30mH라는 시간으로 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쏘게 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썼을 때 온도가 충분히 강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0.38mm 이상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그것보다 작은 정상적인 피지선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콜라겐을 충분히 뜨겁게 85도까지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잖아요. 결국은 콜라겐이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피부 결이 좋아지고 모공이 좀 좁아진다는 거죠.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이분은 치료 전이었고요. 치료 후 사진을 보십시오. 피부 결이 상당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피부 결이 좋아진다는 말은 콜라겐이 늘어났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공도 한번 보세요. 모공이 상당히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 피부 두껍고 단단한 분들은 조금 효과가 더딜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결이 좀 좋아지는 케이스는 남자분보다는 조금 여자분들, 피부가 좀 두꺼운 분보다는 피부가 좀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그런 효과가 좀 좋아요. 이분도 보시면 치료 전, 치료 후. 자, 그런데 우리 PTT라는 것이 사실 3번 정도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PTT를 통해서 피지선을 정상적으로 크기를 줄여 놓을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유지시키지 못해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PTT 3번으로 여드름은 완치되겠죠.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여 놓을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피지선이 다시 크기가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할 때는 3번 정도 치료하고 6개월 간격으로 2번씩 유지 치료를 하게 되죠. 이렇게 피부 결이 좋아진 것은 외부 물질로 일시적으로 피부가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내 콜라겐, 내 히알루론산, 내 탄력 섬유가 좋아진 거죠. 내가 만든 거는 상당히 오래 가요. 보통 2-3년 정도 갑니다. PTT는 6개월 간격으로 반복 치료를 해야 되죠.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분 유지 치료를 2번 한 결과예요. 어떠신가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분도 역시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유지 치료 6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 더 했던 분입니다. 어떠신가요? 피부결이 좋아졌고 모공이 상당히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지금 사진 보시면 여드름이 이제 거의 안 납니다. 왜냐면은 PTT를 6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확실히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여드름이 안 나는데 이분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PTT를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드러운 버전의 써마지 받는다는 개념을 받고 계신 거예요. 피부결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PTT를 하면 리프팅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레이저의 파장대에 따라서 레이저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림인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바로 1064 파장대입니다. 자, 보시면 진피층을 지나서 그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까지 레이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하지방 사이사이는 뭐가 있나요? 제가 늘 강조했던 레티나 큐티스, 쉽게 말하면 인대 조직들이 있죠. 자,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피부가 있고 지방층에 인대 조직이 있는, 나이가 들면 인대 조직이 힘이 약해지니까 밑으로 축 처지게 했죠. 울세라를 치료한다, 티타늄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방층에 있는 바로 이 인대 조직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초음파로 들어가서 열로 바뀌어서 자극할 수도 있고요. 티타늄 피팅처럼 레이저 빛이 들어가서 열로 자극을 줘서 인대
조직을 자극해서 리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PTT 때 사용하는 레이저 파장대가 바로 이 1064 파장대고, 그렇기 때문에 티타늄 리프팅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실제 환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리프팅 환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여드름 치료 받으신 환자예요. 치료 전, 치료 후 턱선 라인이 치료 전에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우글우글했죠. 치료 후를 봤더니 매끈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자 보시면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 턱선이 조금 더 날렵해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약간 좁아진 듯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PTT 치료를 하다 보면 20대 여성분들이 3번 정도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거꾸로 저한테 원장님 여드름은 좋아졌는데 PTT 한두 번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거꾸로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피부 결이 되게 좋아졌고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리프팅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네, 그러면 네. 여드름 PTT라는 제가 알기로는 여드름 치료에 맞아요. 예. 시술일 텐데 말씀하신 리프팅 효과, 뭐 피부 결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일부러 여드름 PTT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피부 결 개선을 위해서 환자분한테 PTT 하시죠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기미 치료할 때는 아까 PTT 방식을 약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T 입자를 넣지는 않고요. PTT 때 쓰는 클라리티 1064 롱폴스 레이저를 PTT 하는 방식으로 쏘게 되면 되게 뜨거워하세요. 근데 PTT만큼 뜨거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의 콜라겐이 증가하고 약간의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혹 가다가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 분비가 많은 모공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PTT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PTT를 통해서 과도하게 생성된 피지 분비를 줄임과 동시에 PTT 자체가 진피의 콜라겐을 늘리게 되고, 콜라겐이 늘어나면 모공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PTT를 하는 경우도 있죠.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레이저를 깊게 쏘고 네. 통증은 어떤가요?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계속 좀 달래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는 이유가, 할 때마다 얼굴이 여드름이 좋아지고 피부결이 개선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제 얼굴에 하게 되는데, 좀 말하기 정말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아픈 걸 정말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방법이 있어요. 빔 사이즈를 엄청 크게 키우는 거예요. 보통 환자한테 쓰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빔 사이즈를 키우면 파워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하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줄이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얼굴에 테스트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세팅이 되면 PTT 방식을 이용한 통증을 줄이면서 리프팅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PTT를 이용해서 피부결 개선,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다음 달에 항노학회에서 이거 내용을 발표할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사이드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TT 그리고 기미 치료를 했더니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라 사이드 베니핏이 생기더라. 기미 치료는 색소 치료, PTT는 여드름 치료인데 이 두 가지가 피부결을 좋게 하고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시술을 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뭐 어떤 거에는 어떤 것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PTT였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드름 치료 만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됐길 바라며, 여드름도 좋아지고 이거에 부가적으로 여러분 피부는 더 건강해지니까 여드름 있는 분들 PTT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